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고개를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의 얼굴만 하고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바로 이게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B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강탈해 간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래요.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 친구가 잠을 자고 있고 자기의 컴퓨터를 그 친구가 주로 더 쓰고 있고요.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친구가 더 많이 쓰고 있더래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적인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선배 혹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표정이죠.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다만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A라는 친구도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B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들은 방역에 협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입힐 피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으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마스크를 써. 그러면 나는 피해가 적어. 하지만 불편하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적 생각이라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으려 한다.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위치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기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걸 결코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Fixed Mindset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너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일을 봐. 넌 이거 해도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은 아니야.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성취해서 벗어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잘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성격은 안 변합니다만 인격은 변하죠.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민감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성격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나의 그런 성격에 걸맞는 다른 사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에요. 공존할 수 있는 나만의 색깔이 있으면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도와주고 꼼꼼하게 챙겨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고립돼서 살고 외향적인 사람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겠죠. 인격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불행해질까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둘 때 불행해집니다. 소시오패스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꿀 수 있는데도 그건 못 바꾼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무너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우정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천만 명이 일일생활권에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선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딱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년에 10번을 만나는 친구가 있고 2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한 정도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슨하게 친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을 재수를 했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재수를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운지,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안 만났죠.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 야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런데 한 1년 정도 얼굴을 못 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곱창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내 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 왜 보자 그랬어? 나 오늘 갑자기 곱창 먹고 싶은데 네 생각나더라.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어. 제가 그때 왠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위로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곱창은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를 같이 마실 때, 노래방을 같이 가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죠. 위로받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레저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못 쳤던 아리랑을 올해 좀 연습을 해서 이젠 내가 아리랑을 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 비해서 나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손끝으로 연주해 보면서 나 스스로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감탄이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은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은 소시오패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행복하고요. 행복을 에너지 삼아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취미,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도체는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할 때 적절한 정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 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